주상 전하 항상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에 눌려주는 상황에서 다시금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다가 살짝 눌려주지만 요런 어떤 부분에 다시 한번 토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멘탈 관리. 멘탈이 무너지면 안 돼, 보비요. 옛날에 보비요. 옛날도 아니죠. 최근에 주가 하락할 때 멘탈 관리에 대한 부분 항상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죠, 보면. 카카오뱅크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자, 수급에 대한 부분 현들아 한번 보면요. 연기금, 연기금들이 요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왕창 나와주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요. 결국에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내놓을까 퀘이션 마크. 그래서 윤호용 가계대출 옥죄기 부담이다. 그래서 윤호용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 계획대로 출시할까 퀘이션 마크. 그래서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긴 보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윤 대표가 카카오뱅크 가계대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부담감을 좀 안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군대에서 튀면 안 된다고 하잖아. 뭐 군대에서 튀면 안 되는데 갑자기 남들은 저기 다른 은행은 그렇게 가계대출 확대를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우리만 내놓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깡따구로 그냥 내놔도 상관없어 보면. 자,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에 맞춰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한 배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러면 거의 땡기는 게 어렵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올해 개인 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5%로 잡고 있고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8%에서 9% 높아지면 하반기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3%에서 4%로 좀 이렇게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계속 제한하는 건 아니고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SC제일은행도 18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의 어떤 일부 판매를 중단한다. 그래서 자, 우리은행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지침에 맞춰서 분기별 신규 전세자금 대출의 취득 한도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9월 말까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제한하기로 했고 3분기 취급 한도가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17.9 급증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 막고 있는데 뭐 또 이 또한 지나가니까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단순 수치만 놓고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지만 주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부분에 가계대출이 늘어났다.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은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을 착착착 이렇게 돼 가고 있는 못 되고 있는 거 아니죠. 돼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국에는 우리가 달라질래요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부분이 되겠고, 뭐 카카오뱅크의 어떤 기업 가치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어떤 기업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앉아서 어떤 그 은행 업무를 하는 요즘 트렌드에 딱딱 맞잖아, 보면. 그렇게 해서 역시나 보면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래서 은행주와 보험주가 일제히 오르면서 야, 은행주 그동안 좀 굉장히 좀 하락세가 좀 많았는데요. KB와 기업은행, KB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뭐 보험에서 메르츠하자, 하나생명보험 이렇게 해서 0.5에서 0.75 이렇게 해서 0.25를 올리고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2년 9개월 만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 결정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도 실물 경제가 금리 정상화를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풀이된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형들아 보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뭐 강한 어떤 보면 맷집이 있기 때문에 뭐 고민 안 한다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측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내 테이퍼링 움직임도 고려를 했고 최근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음 주 테이퍼링을 시행할 수 있다 보면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내의 어떤 시장이 그만큼 펀더멘탈이 확고하니까 뭐 쫄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초가권에서 올라와 주잖아 보면 요거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량은 충분히 된다. 뭐 요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하락의 브레이크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 살짝 눌려주는데 진짜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바짝 당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그 차트를 통해서 형들아 항상 그 정확한 매수 시점에 대한 차트를 꼭 배울 필요는 없지만 배운다면 잘 배워야죠. 매수 지점을 딱 파악하는 거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고점에 대한 부분 굉장히 돌파했을 때 세게 고점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코브너 형이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박스권을 뚫고 나가는 가격의 움직임과 함께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추세가 앞으로 막 쏠렸을 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굉장히 좀 익사이팅하게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순매수가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 대한 부분 공포를 좀 주는데 역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역발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뭐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있어서 변동폭에 대한 부분 현들아 변동폭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하단선에서 형들아 주가의 하단선에서 주가를 올려주다가 눌려주다가 재차 상승하는 그런 어떤 모습 보여줬죠. 그러다가 눌림 이런 어떤 눌림에서 자 다시 한번 추세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정말 좀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은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슈팅 이후 하락에서 다시 한번 좀 추세 전환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죠.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하단선에서 요거는 하단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공포를 느끼는 그런 어떤 순간에서 다시 말아올릴 수 있습니다. 보면 분봉에 대한 부분 현들아 흔들려내야 분봉에 대한 부분 주가의 슈팅 하락 눌려주다가 슈팅 그러면서 눌러주는 자 눌려주는 이런 어떤 가격선이 있죠. 눌려주는 가격선 이후에 재차 반등한다면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량이 충분히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량은 되겠다. 그래서 강한 확신을 가지세요, 얘들아. 그렇게 해서 밑단에서의 저점 지지와 지지라인 자 상단선과 상단선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